자,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해야지. 그러면 이제 거울에 관한 것인데, 거울. 거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목거울하고 볼록거울이 있습니다. 오목거울은 이런 거예요. 거울면이 이렇게 오목할 때 오목거울이라고 하고요. 거울면이 이렇게 볼록할 때 이걸 볼록거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거울의 중심축입니다. 거울축이요. 그럼 나라는 광선을 보내면요, 여기서 반사의 법칙에 따라서 반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반사돼 나가는데, 요 점을 우린 뭐라고 말하느냐? 초점이라고 말합니다. 초점이요. 그래서 나라는 광선은 이렇게 초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렇게. 이따가 또 보여줄게요. 이렇게. 그런데 볼록 거울에 있어서는 나라는 광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게 초점이잖아요. 그럼 여기 구심이 있어요. 이걸 하나의 공이라고 봤을 때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구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개 이 초점거리는, 요걸 초점거리라고 하는데, 이 초점거리는 이 구심까지 거리에 대개 2배가 됩니다. 2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중심이 있으면 이렇게 그으면요, 이렇게 그으면 이게 법선이 되거든요. 이게 90도 아닙니까? 그럼 입자각과 반사각이 같게 나가니까 이렇게 나가게 돼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반사의 법칙이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이것하고 요 연장선과 만난 점 있잖아요. 요 점이 우린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허초점이라고 말해요. 실제 빛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허초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면 어디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퍼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거울과 렌즈, 거울에 의해서 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빛을 모을 수 있는 것만 실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실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실상을 전혀 못 만듭니다. 왜? 퍼지기 때문에. 빛이 모여서 생긴 상이 실상이거든요. 이것은 허상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실상을 만들 수 있는 이 거울의, 볼록 거울의, 이제 오목 거울의 초점거리를 플러스라고 알아두세요. 이것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제 상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공식은 유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과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요 A가 뭐냐면요, 이건 물체까지 거리가 돼요. 그리고 요 B는 상까지 거리가 되고, 이것은 초점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목 거울이나 볼록 거울이나 다 같이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하게 되는데, 오목 거울의 경우는 이 F가 플러스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볼록 거울은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런데 요 상까지 거리가 문제인데요. 요 상까지 거리 B는요, B는 실상일 때는 B가 플러스로 나타나요. 그리고 요 허상일 때는 요 B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작도를 해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상을 띄워주세요. 지금 저쪽에 물체를 하나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렇게 물체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체가. 그럼 이것이 상입니다. 이게 상. 그럼 실제 빛이 모여서 생겼거든요. 지금 이렇게 간 빛은요, 반사의 법칙에 따라서 이거 나라는 광선은 초점을 향해서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거울의 중심축 여기를 향해서 들어간 것은 입사각과 반사가 같게 이렇게 반사가 돼서 요 점에서 모였죠. 요 점에서. 그럼 이런 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거울 앞에 상이 생겼죠. 이거 실상이면 물체까지 거리는 무조건 전부 A인데, 상까지 거리는 이렇게 실상이 만들어질 땐 플러스가 되고요. 허상이 만들어질 땐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다음 것을 보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물체 그 끝으로부터 나와가지고요,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럼 점선들은 곧 뭘 말하죠? 실제 빛이 모여서 생긴 상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무슨 상이냐? 네, 허상이 돼요.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실상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거꾸로 생겨요. 실상일 때는 돌입 실상. 사진을 찍을 때 생기는 상이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보면요, 거꾸로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생겨요. 바로 생기는 것이 허상입니다. 그래서 칠판으로 다시 왔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거울이 하나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거울이. 오목 거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요.
거기 몇 번을 보냐면요. 네, 슬라이드 155번을 한번 보세요. 초점거리가 20cm는 오목거울과 볼록거울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오목거울의 경우에는 초점거리 F를 플러스 20으로 봅니다. 그때 잘 보세요. 얼마? 네, 30cm 되는 곳에 이 초점거리가 이거 20cm예요. F가 20이거든요. 이거 초점이고요. 근데 물체까지 거리가 얼마냐? 30cm 되는 곳에 얼마짜리? 5cm짜리 물체를 여기다 하나 갖다 놨다는 거죠. 이렇게. 그때 상은 어떤 상이 어디에 어떻게 생길까? 이런 걸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작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나란한 광선은 초점을 지난다? 초점을 지나가는 광선은 나란하다? 뭐 이래가지고요. 뭐 여기 이렇게 상이 생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그려보지 않고 구하는 공식이 바로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물체까지 거리는 항상 뭐라고 봐? 플러스로 보세요. A분의 1 플러스 B를 알아내면 돼요. 그런데 요 F가 얼마죠? 플러스 20이거든요. 이게 플러스. 이 빛이 모일 수, 이렇게 가서 포현광선이 모이면 실상을 만들 수 있고, 실상을 만들 수 있는 거울과 렌즈의 초점거리는 플러스로 보라 이 말이야. 이것은 실상도 만들 수 있고 허상도 만들어져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 근데 요 B를 구하면 말이죠. 여기서 요 B를 구하면 말이죠. B가 얼마가 나오냐면 플러스 60cm가 나와요. 그러면 이 B가 플러스가 나왔죠? 플러스가 나오면 무슨 상이 생겨요?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상일 때는 어디에 생겨? 거울 앞에 생기는 거예요. 여기 봐요. 여기가 지금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거울인데 여기다 물체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울 뒤에 상이 생겨서 여기 상이 생겼다. 여기서 물체를 떠난 빛이 거울 뒤를 통과해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 상이 생겼다면 이건 거짓말 상이야. 따라서 거울 뒤에 상이 생기면 이건 허상이에요. 그런데 이 거울, 이건 허상이고요. 거울 앞에 상이 생겼어. 그럼 물질을 떠난 빛이 일로 이렇게 반사해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거울 앞에 상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실제의 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앞에 상이 생기면 실상이고 거울 뒤에 상이 생기면 허상이 되는데 렌즈를 조금 이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렌즈예요. 렌즈 예를 들어서 렌즈. 근데 렌즈 앞에 물체를 갖다 놨어요. 그때 렌즈 뒤에 상이 생겼어. 그러면 렌즈는 빛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물체를 떠난 빛이 이걸 통과해 갈 수 있으니까 여기 상이 생기는 것은 실제 빛이 모여서 생긴 상이니까 이때는 렌즈 뒤에 상이 생긴 것이 실상이에요. 그런데 렌즈 앞에 상이 생겼다. 그럼 물체를 떠난 빛이 렌즈를 통해서 가다가 렌즈 난 네가 싫어.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올 수가 없지요. 렌즈는 빛을 통과하게 만든 거지 반사돼 나오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렌즈의 경우는 렌즈 앞에 상이 생기면 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를 떠난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 상이 생기면 실상이고요. 도달할 수 없는 지역에 상이 생기면 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묻겠어요. 거울 앞에 상이 생기면 무슨 상이에요? 물체 있는 쪽이 앞이에요. 실상이죠. 그럼 실상이 또 어떻게 생긴다고? 거꾸로 생겨. 언제나. 그래서 도립 실상. 이걸 작도를 해서 그림을 그려서 다 보여줘야 하는데 시간상 어렵다 그 말이야. 이것만 다 설명하는 데에도 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내가 요약해서 학생들이 일러주는 거예요. 그럼 대답해. 거울 뒤에 상이 생기면 정립 허상. 렌즈 앞에 상이 생기면 렌즈 앞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물질을 떠난 빛이. 다시 되돌아올 수 없잖아. 정립 허상. 렌즈 뒤에 상이 생기면 렌즈는 갈 수가 있죠. 도립 실상.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걸 계산했더니 B가 뭐가 나와서? 플러스가 나와서 플러스가 나오면 대답해봐. 플러스가 나오면 대답해봐. 실상이야 허상이야? 실상이니까 거울 뒤에 앞이야. 거울 앞에 몇 센치 되는 곳에 60cm 되는 곳에 몇 배짜리. 배율 관한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상까지 거리를 악에서 물체까지 거리를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요. 그럼 이것이 지금 60cm가 나오고 이것이 30cm가 나왔으니까 몇 배짜리 상이 생겨? 2배짜리 상이 생기는 거예요. 2배. 그러니까 원래 이것의 길이가 몇 cm냐면 몇 cm죠? 5cm짜리인데 2배짜리 상이 생기죠. 2배짜리 상이니까 상의 길이 몇 cm가 되죠? 네, 10cm짜리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거울 앞 60cm 되는 곳에 2배짜리 10cm짜리 도립 실상이 생긴다. 이걸 답으로 하면 되죠. 배율과한 공식이 상의 길이를 물체 길이로 나중에 배율이거든요. 이것이 A분의 B로 주어져요. 이것은 내가 이따가 그러면 렌즈에서 이거 증명을 해줄게요. 여긴 그냥 가고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알겠지?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되느냐? 볼록 거울에 의한 상의 크기와 종류 및 위치를 구하라 그래서 볼록 거울이요. 볼록 거울은 이런 거거든요. 볼록 거울이요. 볼록 거울은요. 실상을 전혀 못 만들어요. 허상만 만드는데 좀 생긴 허상만 만들어요. 물체보다 항상 작은 허상만 만들어지게 돼. 작도를 해보면. 그런데 이것의 초점거리가 얼마? 20cm라고 그랬죠? 그럼 빛이 이렇게 와서 바깥쪽으로 흩어져 버리게 돼. 모이질 못해. 그러면 이거의 초점거리는 마이너스로 생각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실상 그럼 플러스라는 기분을 갖고요. 허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기분을 가져주세요. 그때 30cm 되는 곳에 이렇게 5cm짜리 물체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렇게 초점거리가 20cm, 이거 20이야. 여기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작도를 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지만 공식으로 알아내는 게 보다 확실하다가 말이죠. 그럼 A분의 1, 30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모르고요. F분의 1, 마이너스 20분을 해서 요 B를 구하면 요게 마이너스 12cm가 계산돼 나와요. 믿어주세요. 요거 계산하면 이게 나온다니까. 그럼 배율은 뭐가 되느냐? A분의 B예요. 그럼 A가 30cm고 B가 12cm 아닙니까? 그런데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절대값만 따지는 거죠. 크기만. 이거 허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5분의 2배짜리 상이 생겨요. 그런데 이 물체의 길이가 5cm라고 했는데 5분의 2배면 곱하면 되죠. 따라서 몇 cm짜리 상이 생기죠? 2cm짜리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대답하세요. 이렇게 한다 그 말이야. 자, B가 플러스가 나와서 마이너스가 나와서 마이너스면 허상이야 실상이야? 허상이면 거울 앞이야 뒤야? 거울 뒤 몇 cm 되는 위치야? 12cm 되는 위치에 몇 배짜리? 5분의 2배짜리 무슨 상? 정립 허상이라고 해달라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 공식이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울과 렌즈의 공식이 또 2개가 있어서 여기서 뭐가? 4개의 공식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그 4개의 공식을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 하나로 전부 통일하겠다 그 말이야. 하나의 공식 가지고 다 풀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 그 대신 다만 이 공식에서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 이 공식에서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라는 공식에 소속된 거울만 볼록 거울일 땐 이것이 뭐야? 마이너스. 오목 거울일 땐 플러스. 요 B가 플러스일 땐 실상. 거울 앞 실상. 도립실상. 이것이 마이너스일 땐 거울 뒤 정립 허상으로 알아주고 요 물체까지 거리 A는 항상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잖아. 그리고 배율 구하는 공식은 A분의 B가 된다. 그래서 B만 구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이 구형일 때는요. 이쪽으로 와서요. 이것이 이렇게 구형일 때는요. 이 나란한 광선이 요 한 점에 초점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을 수차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 그래? 수차. 요 한 점에 딱 이 초점을 만들어야 상이 선명한 사진이 얻어지는데 요 한 점의 상을 만들지 못하고 막 이렇게 가요. 이 가까이 가는 광선만 초점을 가죠. 이것이 말 이렇게 해서 초점이 두꺼워져요. 초점이 두꺼워진다고 하는 것은 요 가늘어던 상이 이렇게 굵게 나타난다는 얘기니까 이게 선명하지 않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색에 따라서도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걸 색수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요 색방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져요. 그걸 색수차라고 하는데 네, 그것을 지금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영상을 띄워주세요. 한번 보세요. 한 점에 초점을 만들지 못했죠? 그 만난 점이 한 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떻게 되죠? 굵어지죠. 그러니까 너희 눈매가 아주 섬세하게 되는데 네, 저런 걸로다가 만약에 상을 만들면 눈의 섬이 두껍게 나타나니까 네, 흐릿한 상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대답도 안 해. 이것은 무슨 수차? 구면 수차다. 그런데 이거를 없앤 네, 오목거울이 뭐야? 포물면경이에요. 이 면을 포물면으로 만들면 포물선이요. 만들면 네, 저런 수차가 없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사망원경 같은 것은 이것이 원이 아니고 공이 아니고 포물면경으로 면이 포물선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 걸 없으니까 포물면경이에요. 보세요. 조금만 더 보세요. 포물면경, 파라볼라. 이거 색수 차예요. 색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상이 생기는 거죠. 빨주노초파는 뭐 7개의 상이 나타나게 되죠. 네. 이런 걸 없애버렸죠. 한 점에 만들었죠. 파라볼라. 포물면경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됐습니까? 응? 그러면 85페이지에 그 한번 보세요. 이게 전파망원경이거든요. 응? 그럼 외계에서 날라오는 여러 빛들을 모아가지고 많은 빛들을 모아야 되죠. 그래서 이 포물면경의 반경이 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라고? 응? 구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포물면경입니다. 그 가운데 빛이 모이는 점이 뭐라고? 이 전파망원경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초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50, 슬라이드 157로 가는데 이 파동의 굴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파동이 다른 매질로 어떤 매질을 지나가다 다른 매질로 들어갈 때 꺾이게 됩니다. 그것을 굴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것을 1매질이라고 하고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을 2매질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공기에서 물로 들어간다. 그럼 공기가 1매질이고 물이 2매질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간 빛이 이렇게 꺾이게 되는데 그때 요각을 갖다가 요각을 입사각이라고 하고 요각을 굴절각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 그래? 굴절각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했어요. 굴절률. 그 굴절률은 어떻게 약속했느냐? 쌓인 굴절각분에 쌓인 입사각을 굴절각이라고 하자. 굴절률이라고 이렇게 약속했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공기에서 물러 들어가는 경우에 굴절률이 얼마가 되면 3분의 4예요. 그러니까 3분의 4. 그러니까 공기에서 물러 들어가는 경우에 쌓인 R분의 쌓인 I가 3분의 4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해보니까 사인 R분의 사인 I가 얼마가 되느냐면요.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돼요. 이것이 만약에 V1이고 이걸 V2라고 가정하고 이게 반경 R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사인 R이 뭐죠? 사인 R이 이것분의 이거 아닙니까? R분의 얼마가 돼요? V2가 되고요. 사인 I는 뭐가 되죠? 이것분의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R분의 얼마가 나와요? V1이 되죠, 이게.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거 떨어져 버리고 결국 뭐가 나온 거냐? V2분의 V1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 길이가 뭐냐 하면, 속도예요, 속도.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도와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가 4대 3이에요. 따라서, 원래 굴절률을 이렇게 정했는데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 뭐가 돼? 속도의 비가 결국 굴절률 2더라는 거예요. 이게 굴절률 2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 그럼 이것이 이제 여기다 쓸게요. V2분의 V1이 되는데 V2분의 V1이 되는데 아까 파동의 식에서 V는 뭐라고 그랬어? F 람다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굴절할 때 진동수는 변화가 없어요. 굴절할 때 뭐는 변화가 없어? 진동수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조금 이따가 내가 동영상으로 보여줄게요. 왜냐면 이 물리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것을 그냥 뭐 적당하게 설명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설명이 있는데 이건 동시에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굴절할 때 진동수 변화가 없거든. 굴절해서 진동수는 불변입니다. 진동수는 불변이다. 이건 내가 얘기할게요. 이게.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F, 요게 여기서의 파장 람다 1이 되고요. 이것은 F, 네, 이미지 파장 람다 2가 되는데 이 진동수가 같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서 결국 굴절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3개예요. 그래서 굴절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sin R분의 sin I는 V2분의 V1은 람다 2분의 람다 1이라고 하는 굴절 공식 3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이렇게요. 잘 보세요. 이것을 분수로 생각을 해주세요. 이 선을 분수로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뭐죠? 분수면? 이게 분수일 땐 이건 분모야 분자야. 분모 이건 분자. 그러니까 이것분에 이걸 굴절류를 하란 말이야. sin R분의 sin I, V2분의 V1. 이 길이가 속도일 땐 V2분의 V1. 이 길이가 파장일 때 이게 람다 2가 되고 이 길이가 람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이 길이와 이 길이 B가 3대 4예요. 그러니까 공기에서와 물속에서 뭐야? 네, 속도의 B를 구하면 4대 3이고요. 파장의 B를 구하면 4대 3이에요. 속도의 B하고 파장의 B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분에 이것을 굴절로 알아두면 되잖아. 그냥 이 그림 자체가 공식이다 이 말이야. 이거. 자, 그러면 이것이 뭐야? 이 길이가 속도일 땐 이거 속도야. 파장일 땐 파장. 그러니까 람다 2분의 V1 이러면 안 돼요. 같은 것끼리 해야 돼요. 따라서 굴절 구하는 공식이 3개가 있는데 대답은 뭐 보는 뭐? sin R분의 sin I는 또 하나. V2분의 V1은 또 하나. 람다 2분의 람다 1이 굴절일이고 굴절할 때 뭐는 변화가 없다? 진동수에는 변화가 없다. 알았습니까? 알았지? 그러면 여기 봐요. 물결파 있죠? 파도. 파도가 칠 때 대답해. 깊은 물에서 파장이 길어. 얕은 물에서 파장이 길어. 태평양의 물결이 말이죠. 이런 거 없어요. 태평양의 물결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한 파장의 길이가 4km를 넘는 것도 있어요. 태평양에서 물결 칠 때 이 길이가 한 파장의 길이가 4km라니까 4,000m. 심리. 그러니까 조그만 물결이 한 번 진동할 때 이게 심리가 한 번 진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물결의 해일의 속도는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얕은 물로 들어오면 접시에다 물을 떠다 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쳤는데 이런 해일이 일어나니? 접시물에는 이런 거밖에 안 생겨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깊은 물에서 속도가 빠른 거예요.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럼 V는 F람다에서 깊은 물이나 얕은 물이나 일단 파동이 만들어지면 진동수는 일정한 거예요. 근데 얕은 물로 들어오면서 이 파장이 줄어드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기 지금 해변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런 파도가 들어왔다면 이렇게 파도가 들어오다가 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얕아지니까 파장이 짧아져야 되잖아요. 파장이 짧아져야 되니까 이게 오므라드니까 이 파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뚝 같은 것이 생겨서 해변을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파장이 짧아지니까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까? 바로 요 지점이에요. 요런 게 오다가 이게 높아지는 점이 여기가 벼랑간에 얕아지는 점에 여기다가 원투해서 여기다 낚시를 던지면 고기가 잡히죠. 고기는 이런 경사면에서 노는 거거든요. 몰라요? 그러면 굴절할 때 과연 그럼 진동수의 변화가 정말 없느냐? 영상을 띄워주세요. 이것은요, 에너지가 이제 초점에 모인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거거든요. 한 곳에 모이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퍼져 있을 때는 별론데요. 저 초점에다가 종이를 갖다 대잖아요. 그럼 저거 타버려요. 그러니까 파동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와죠.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파동 에너지, 태양 파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태양에서 오는 열을 빛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이란 에너지 전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파장은 변화해도 진동수는 변화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요. 보세요. 이게 이제 횡파거든요. 보세요. 이거요. 매질이 상하로 움직이는데 파동이 옆으로 가잖아요. 이게 횡파란 말이에요. 횡파. 아까 내가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파장이 길죠. 이거는요. 아까는 파장이 짧았잖아요. 이게 길대 이거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은 이게 빨리 가고 나중엔 느리게 가죠. 그러나 왔다 갔다 하는 진동수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굴절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잖아요. 이게 진동수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가면서 파장이 길어져서 이게 빨리 진행을 하는데 그러나 진동수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파장이 길어져. 이거 봐요. 빨리 그냥 휙 가버리네요. 내 말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느 쪽? 왼쪽이 뭐예요? 얕은 물이고 오른쪽이 깊은 물이 되는 거예요. 깊은 물에서는 파장이 길어져서 속도가 빨라진다 그런 얘기죠. 거기서 다시 한번 보란 말이에요. 진동수는 변화가 없는 게 왔다 갔다 하는 진동수는 변화가 없죠. 이게 짧아지잖아. 그러나 진동수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파장이 짧아졌으니까 뭐가 속도가 느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속도와 파장은 정비례하는 관계를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왔어요. 자, 굴절 구하는 곳이 이거다. 그럼 대답해. 이거분의 이거야. 그럼 대답해봐. 사인 R분의 사인 I는 또 하나. V2분의 V1은 또 하나. 람다분의 람다1. 따라서 1에 대한 2의 굴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1에 대한 2의 굴절. 1을 기준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에 대한 2의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1매질에서 2매질로 갈 때 굴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갈 때 굴절률은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고요. 다시 2에 대한 1의 굴절은 어떻게 되죠? 2에서 1로 갈 때야. 그러니까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입사광선이 1에 있고 굴절광선이 2매질에 있다는 뜻이고요. 이럴 때는 입사광선이 어디에서? 2.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굴절 이거분의 이건데 이게 반대로 갈 때는요. 이게 입사각이 되고 이게 굴절각이 돼서 분모 분자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 따라서 1에 대한 2의 굴절과 2에 대한 1의 굴절률은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어요.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률이 3분의 4야.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률. 그럼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이것분의 이것이 3분의 4다 그 말이야. 그럼 반대로 물에 대한 공기의 굴절률은 얼마라고요? 4분의 3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관계. 일에 대한 2의 굴절과 2에 대한 1의 굴절을 곱해준 것은 1이거든요. 곱해서 1이 될 때 역수죠. 이것이 발전되면 1에 대한 2의 굴절 곱하기 2에 대한 3의 굴절 곱하기 3에 대한 다시 원상 때 1로 돌아오면 이게 언제나 1이 됩니다. A, B, B, C, C, A 이걸 뭐라고 부르죠? 수학에서 이걸 무슨 순이라고 그러죠? 윤환의 순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인수분해 이런 걸 읽을 때 A, B, B, C, C, A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 2, 3, 3, 1 원사이드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언제나 1이 됩니다. 1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굴절이 안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보세요. 이것분의 이것이 1이 된다는 것은 입사각 반사각이 같아서 굴절이 안 일어난다. 즉 진행 방향이 안 바뀐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여기가 1매질, 2매질, 여기가 3매질이고 다시 여기가 1매질이에요.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다 굴절됐다 다시 나가는데 그때 이것과 이것은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꺾였다 그러죠? 그럼 이것은 이렇게 날아가는 광선이 돼서 간다는 것이죠. 이게 1, 2, 3 다시 1일 때는 이 광선과 이 광선은 날아가는 광선이 된다는 얘기야. 방향이 같다는 얘기죠. 방향이 같으면 굴절이 안 일어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대답도 안 해. 다시 봐. 1매질, 2매질, 3매질, 1매질이라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굴절될 거 아니야? 잘 봐. 요게 1각이라고 그래. 요거 1각. 요것이 2각이야. 그럼 요것과 이것이 같은 각이야. 여기 2각이야. 요게 3각이라고 그래. 그럼 이것과 이것이 같은 각이야. 그럼 이것이 다시 1각이라니까? 이것과 이거 같은 각이라니까? 그러면 1에 대한 2의 굴절 뭐야? 이거분의 이거 아니야? 사인 얼마야? 2각분의 사인 1각이야. 곱하기 2에 대한 3은 이거분의 이거야. 사인 3각분의 사인 2각이야. 사인 3각분의 사인 2각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거
3에 대한 1이니까 3에 대한 1이니까 뭐야? 사인 얼마? 1각분의 사인 삼각이야. 사인 얼마? 1각분의 사인 삼각이거든. 그럼 이게 떨어지고 이게 지워지고 이게 지워지니까 결국 얼마가 나와? 1이 나온다 그 말이야 이게.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건데 이걸 그냥 결과를 알아두면 좋겠다 그 말이야. 설명을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윤 하나의 순으로 돌아가면 네, 언제나 1이 나온다. 1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첫째, 얘들아, 굴절이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 요게 달라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거야. 속도가 달라서 굴절이 일어난다 그러는 거야. 그럼 공기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왜 굴절이 일어나? 공기에서의 파동의 속도와 물속에서의 파동의 속도가 달라서 그렇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럼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매질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15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이과 웬만한 책에 있어요. 거기 보면요. 이 파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보세요. 물결파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럼 파동은 어떻게 진행을 하죠? 이걸 파면이라고 그래요. 파면과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은 언제나 90도를 이루게 됩니다. 자, 몇 도를 이룬다? 90도. 그럼 거기 보면 파면이 이렇게 왔다가 잘 보세요. 이렇게 왔다가 파면이 어떻게 되냐면 파면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자, 그랬을 때 다음적 맞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학생들에게 굴절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원을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그리세요. 그럼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파가 이렇게 들어왔다가요. 요 면에 대해서 파면에 대해서 90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90도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왜 이렇게 나가? 90도가 아니죠. 이거. 법선을 이렇게 긋고요. 요거에 대해서 법선을 긋고요. 이렇게 긋고요. 파가 요거에 대해서 90도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이 각이 크고 이 각이 크고 이 각이 작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처음에 여기 뭐야? 속도고 이것이 파장이고 이게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속도고 파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답하세요.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길어져서 짧아졌으니까 여기서 일로 들어가면서 속도가 빨라져서 느려졌고 파장이 길어져서 짧아졌고 진동수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야. 그럼 다시 이게 물결파일 때 자 이쪽이 깊은 물이야 이 아래쪽이 깊은 물이야? 이쪽이 깊은 물이다 그 말이야. 빠른 쪽이 깊은 물이다 그 말이야. 알겠니? 대답도 안 해. 알았어? 파면과 뭐야? 파동의 진행 방향은 90도가 되는 거예요. 예, 파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 한번 봐.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지 않니? 야, 이거 봐. 태양으로부터 뭐가 와? 빛이 오지 않아. 그지? 근데 태양에서 너희들은 이제 광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광선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태양이 현재 제 기능을 잊어버렸어. 그럼 태양계 주변에 어떻게 될까? 깜깜하겠지? 이제 태양이 제 기능을 딱 발휘했어. 그럼 태양으로부터 빛이 퍼져나가잖아?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려?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가 근데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거든. 그걸 나누면 500초가 나와.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500초 8분 20초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저 태양은 현재의 태양이 아니라니까. 8분 20초 전의 태양이라니까. 이 순간에는 안 보여. 지금 네 얼굴이 현재 얼굴이 아니라니까. 조금 전에 거라니까. 조금 전에 이거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 이런. 북극성으로부터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얼마 걸린지 아니? 680년이야. 약 700년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저 북극성은 현재 북극성이 아니라니까. 700년 전께 이제 여기 오는 거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가 한 400년쯤 됐잖아. 그럼 이순신 장군의 싸우시던 모습은 아직 북극성에 도달 못해서 지금 그 중간을 날아가고 있는 중이요. 이해가 안 가? 근데 우리가 빛보다 더 빠른
빠른 뭐 어떤 비행체를 타고서 현재의 빛보다 막 뭐 20배 막 앞서 나가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400광년째 앞서 나가가지고 남해안에 망원경을 들고 쳐다보면 이순신 장군의 싸우시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라니까. 그걸 따라가서 본단 말이야.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질량이 있는 물체는 빛보다 더 빨리 달릴 수가 없다는 거야. 따라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각자 개인의 비밀은 보장된다는 거예요. 응? 미국에서 외계를 향해서 강력한 전파를 현재 발사하고 있어요. 한 7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호를 발사하고 있다고요? 소수 신호를 발사하고 있어요. 2, 3, 5, 7, 11, 13 이거 알죠? 1 이외에는 약수가 없는 수가 소수 아니에요. 그래서 삑삑 강력한 전파 조금 있다가 삑삑삑 5번 7번 이렇게 하다가 다시 되돌아와요. 왜 이걸 보는지 아세요? 이 소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신호예요. 자연적으로는 소수 신호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 훗날 저 외계에서 미국에서 강력하게 보내는 소수 신호를 받았어. 그럼 무슨 얘기야?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생명체 존재 언어요. 이해가 안 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갱 속에 갇혔단 말이야. 나 이거 시간 없는데 이거 별 얘기도 하고. 갱 속에 갇혔어. 그럼 나 여기 살아있다는 걸 위에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돌을 갖다 때리는데 돌로다가 그 수도관 파이프가 있어서 딱 때리고 조금 이따 똑똑 딱 때리고 규칙적으로 때려. 그러면 바깥에서 들었을 때 뭐야? 그것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인지도 모르잖아. 어떻게 때려? 막 때리잖아. 막. 이해가 돼? 그런데 밑에서 소수로 때려. 2번 때리고 조금 있다가 3번 때리고 조금 있다가 5번 때리고 그건 분명히 뭐야? 사람이 밑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단수가 붙어. 밖에 있는 사람이 소수를 알 때. 뭔지 알겠어? 따라서 외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 소수를 알고 있다면 우리와 같은 수학적 개념을 알고 있는 이 우주인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거기서 되받아서 또 보낼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이 은하계를 우리 은하계를 이렇게 짧은 쪽으로 지나가는데 3만 년이 걸려. 긴 쪽으로 지나가는 데는 12만 년이 걸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먼 훗날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받아가지고 야 이거 생명체가 어딘가 있구나. 다시 또 리턴해서 소수신호를 보내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토킹하자 뭐 이런 것이죠. 그런 얘기만 해주면 좋겠지. 그런데 이거 봐.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2의 굴절률이야 1의 굴절률이야. 1은 기준이 된다는 얘기야.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1매질의 굴절률이야 2매질의 굴절률이야. 2매질 요 아래 매질의 굴절률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요 아래 문질의 굴절을 루트 3이다 이러잖아. 그럼 루트 3분의 1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이거에 대한 이거 굴절이 루트 3이다 그러면 요 1에 대한 2의 굴절이 루트 3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굴절률은. 이거에 대한 이거의 굴절률 이 루트 3이 이것분의 이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거기 지금 말이죠. 87페이지 슬라이드 159번을 봐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굴절률이 루트 3인 물질에 그려. 대답해. 굴절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 무조건 이걸 그리세요. 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에 요약할 때는 이렇게 그려서 알아듣는 게 편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게 루트 3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거에 대한 이거 굴절 루트 3이란 말이야. 여기 루트 3이 들어가야 돼. 루트 3분의 1이 들어가면 안 돼. 이거의 굴절 루트 3이다 루트 3이 들어가야 돼. 이 루트 3이 이것분의 이거다 이 말이야. 그럼 윗사가 60도로 들어갔대. 응? 그럼 이렇게 빠져나갔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진공에서 이게 진공이래. 어떤 물질 속으로 들어갔대. 그런데 여기서의 속도가 얼마냐? 3 곱하기 10의 8승이래. 여기서의 속도가 얼마냐 그랬잖아. 끝났어. 루트 3은 이거분의 이거야. 대답.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분의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얼마가 나와야 돼? 루트 3 곱하기 10의 8승이 돼야 되겠지. 이게 답이에요. 왜 이거분의 이것은 네, 루트 3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루트 3 곱하기 10의 8승/m가 답이 된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거야. 하나 더 봐. 슬라이드 160번을 봐주세요. A 매질에서 B 매질로 입사가 60도로 파동을 입사시켰더니 이렇게 A에서 B로 입사가 60도로 들어갔대요. 예, 입사각은 요 각이 아니라 요 90도 되는 법선, 이걸 법선이라고 그래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입사각이에요. 60도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굴절각이 얼마냐? 30도래. 이렇게 가는데 요 각이 30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 뭐냐? A에 대한 B의 굴절률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A에 대한 B의 굴절률은 얼마야? 사인 30분의 얼마야? 사인 60이 된다니까? 얼마가 나와? 루트 3이 나와. 왜?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러면 이게 루트 3이야. A에 대한 B의 굴절률. 그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A에서 이거의 속도, 이거 속도면 이게 속도거든요? 이게 1732m이면 이건 얼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끝났잖아요. 루트 3은 얼마? X분의 1730이다. 루트 3이 얼마죠? 1.73. 그러니까 이건 얼마야? 1000m가 되겠죠. 1000분의 1730이가 1.73이고 루트 3이 1.732야.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루트 3은 1.732라고 하라 뭐 그러겠죠. 루트 3의 정확한 값이 얼마죠? 모르잖아요. 무한소수 아니에요? 1.73, 21, 47, 25, 92, 34, 57, 28 뭐 이렇게 나간대요. 몰라 나도. 아무거나 얘기하면 뭐 알아? 모르는 학생들에겐 거짓말 해도 모르죠. 예? 1점. 그래서 얼마다? 1000m/s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이렇게 그리기만 하면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큼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심심하면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까? 미디어실에 기사가 그러더라니까. 선생님 강의는 지루할 만한 뭐가 나와서 괜찮겠다고. 그럼 이렇게 강의는 해줘야 돼.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컴퓨터에 나온 영상은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미디어실에서 합치는데 이 카메라로 찍은 건 비디오 신호고 이건 RGB 신호로 나가거든요. 이걸 갖다 비디오 신호로 바꿔서 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 합성하는 과정에서 현재 기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할 거죠. 물론 비싼 장비를 쓰면 되죠. 한 2억 정도. 나를 위해서 메가에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길이가 짧아 보여요. 이 짧아 보이잖아요. 아크릴이고 저건 뭐야? 그레스요. 근데 저걸 빼면요 저게 길어져요. 이거 빼면 이게 길어지다니 길다니까요. 실제 길다니까요. 긴데 집어넣으면 이게 짧아 보이는 거야. 응? 희한하지 않니? 여름에 아이들들이 그 바캉스 갔는데 애가 보니까 물이 얕아. 그럼 들어가면 실제로는 깊단 말이야. 빠져 죽는다고 말이요. 어때? 얕아 보이지? 실제 들어가봐 꼴까? 그럼 이제 애가 이제 그럴 때 아 물은 실제로 얕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물이로구나. 우리가 볼 때는 얕지만 실제로는 깊다. 이런 걸 아이들이 알아야 다음에 익사사고가 안 날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런데 부모가 알아야지 부모가. 맨날 애들들이 갖다 빠져 죽이긴 하고. 이게 짧아 보이잖아 이게. 실제로는 이게 긴 거란 말이죠. 응? 또 보세요. 그 위아래 길이가 짧아 보여요. 이게 원형이잖아요. 이게 타원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물고기가 돌아다니는데 꽁치가 돌아다녀. 꽁치가 잡아보면 돔이란 말이야. 이게 넙죽한 고기란 말이야.
실제로 볼 때는 얇게 보이는데 잡아보면 이게 넓단 말이야. 안 돌아가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궁금해. 도대체 얼마 길이로 보일까 궁금하지? 굴절 N이야. H되는 곳에 물체를 갖다 놨어. N을 H되는 곳에. 그럼 이게 떠올라와 보여. 이 떠올라와 보이는 깊이를 겉보기 깊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뭐라 그래? 겉보기 깊이다. 실제 깊이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은 실제 깊이를 뭘로 나눠주면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거의 굴절. 이게 1매질이고 2매질이잖아요. 그러면 1에 대한 2의 굴절리로 나눠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에 물. 공기예요. 그래서 이거 40cm 되는 곳에 있는 물체를 바로 위에서 보면 얼마 깊이로 보일까 하고 묻잖아요. 그럼 이게 떠올라와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얼마로 보이냐 그러면 40cm를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리는 3분의 4라고 주어요. 3분의 4. 그래서 얼마로 보여? 30cm로 보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30cm는 다시 꺼내보면 40cm다. 그런 얘기. 이해됐습니까? 대답 됐습니까? 그러면 네, 슬라이드 162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수면 아래 40cm 들은 곳에 참여하는 물질을 수면 위에서 보면 몇 cm보다 깊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 30cm. 조금 전에 했죠? 이게 1번이란 말이야. 그런데 수면이 120cm 되는 곳에 있는 물체를 물 속에서 보면 수면이 몇 cm 높이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여기 물이에요. 이 120cm 되는 곳에 있어요. 잘 봐요. 여기서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로 보이느냐 이거야. 그러면 자 H-는 n분의 H거든요. 그때 잘 봐요. 120을 이게 어디 있는 쪽이야? 눈이 있는 쪽이 눈. 그러니까 이 물속에서 공기쪽을 바라볼 땐 이건 물에 대한 공기 굴절율이야. 공기에서 물속을 바라볼 땐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율이야. 이건 눈이 있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알겠어? 그런데 물속에서 공기 쪽을 바라볼 땐 뭐야? 물에 대한 공기 굴절율이 되는 거야. 근데 공기의 굴절율이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율이 3분의 4니까 물에 대한 공기의 굴절은 얼마야? 4분의 4. 이게 4분의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얼마? 160cm로 보인다가 답이죠. 그러니까 잘 봐요. 물새가 물속을 들여다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보여? 각각이 보이죠. 이 대답도 안 해. 알았어? 그런데 물고기가 물새를 보면 멀리 보인단 말이야. 따라서 물고기는 물새에게 잡혀먹게 알맞게 세상이 만들어져 있지. 물고기가 볼 땐 멀리 있어. 160cm 있어서 안 보여. 근데 실제로는 얼마 있는 거야? 120cm 있는 거라니까. 물새가 120cm 앉아있는데 실제로는 물고기가 보면 120cm 아니 실제로 보면 120cm 있는데 물고기가 보면 저기 160여 보인다. 그래서 물고기가 그걸 못 본다니까 물새를. 이해가 됐어? 그거 지금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163을 보세요. 슬라이드. 물의 굴절율은 4분의 3분의 4. 여기서 그냥 물의 굴절율이라고 그랬죠? 아무 말 없이 물의 굴절율 그러면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율은 얼마다? 4분의 3이다. 자 그 다음에 유리 굴절이죠. 그럼 공기에 대한 유리의 굴절율이 얼마? 2분의 3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뭘 물어봤어? 물에 대한 유리의 굴절을 물었죠. 그러면 자 1, 2, 2, 3, 3, 2를 만드세요. 자 물에서 유리에서 공기에서 다시 뭘로 가? 네, 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1이 되는 거예요. 1, 2, 2, 3, 3, 1이죠. 그럼 대입하세요. 이걸 몰랐어,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얼마죠? 유리에 대한 공기의 굴절 얼마라고 했어? 유리에 대한 공기에 대한 유리의 굴절이 2분의 3이니까 이건 역수거든요. 이거 역수요.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은 4분의 3이 되겠네요. 이것이 1이거든요. 아니, 4분의 3. 맞아요? 가만 왔어요. X. 유리에 대한 공기 굴절률?
그 다음에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율 4분의 3. 그러면 이거 얼마가 나와? 떨어지고 뭐 이게 잘못됐네요. 응? 가만 써보세요. 물의 굴절,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율이 얼마? 아, 이게 3분의 4지요. 여기 3분의 4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잘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가죠? 3분의 4가 들어가야죠. 역수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게 얼마가 나와? 9분의 8이 나오니까 이건 역수가 되죠. 따라서 얼마? 8분의 9가 이 문제의 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럴 때 이걸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2002학년도) 수능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는 그런 같은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빛의 굴절 실험을 하고 있다. 두 이류관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이 부분을 아래 배에 있는 물질로 바꾸어 가면서 실험을 하려고 한다.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화살표 방향으로 입사된 레이저 광선을 이거 시간이 다 됐군요. 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또 다음 시간에 생물 선생님, 최연 선생님 시간이니까 여기서 맞출게요. 고생 많이 해서 요 다음 주에 보자. 미디어실 수고 많이 했습니다.